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전영기 칼럼니스트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과유불급 대한민국은요, 교보문고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선 연휴에 아주 그냥 여유 있게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왜 전영기 위원 안 나오냐 하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했는데, 그동안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면서요? 예, 그 사이에 저는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맣게 공부를 좀 해서 지난 1년 동안 해서 박사 성균관대학교에 예. 커뮤니케이션 언론학 박사라는 걸 땄는데 다 늦게 학구열이 좀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글 제일 잘 쓰시는 분인데 아마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제자로 드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주 학문의 길에서는 완전히 초보자여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성과를 냈습니다. 예. 무슨 주제인가요? 김종필 전 총리의 어법, 화법입니다. 예. 김종필 총리의 정치 수사, 레토릭이라고 하죠. 김종필 총리의 레토릭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제 책을 과유불급 대한민국이라고 썼는데, 책을 한 편 쓰면서 논문도 저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헌법 위에서 또는 언어에서의 합리적인 언어 교환 체계에서의 말. 김종필 총리는 오늘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분의 삶도 그렇고요. 비교적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기본 뿌리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의 향기가 있고요. 인간의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모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과유불급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극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편협하고 편향된 이 정권의 등장이 너무 많은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를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편향과 편협이 극단화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외치는. 그렇죠. 지록위마. 예.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는 걸 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그럴듯한 거짓말이면 또 적당히 또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그럴듯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럴듯하지도 않은 거짓말, 이 편협하고 편향된 이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의 등장으로 더더욱이 저는 김종필 총리,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화법에 있어서의 중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편협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는 말하기. 이 말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의 말, 그리고 정치인의 말은 특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표는 국민 통합이어야 됩니다. 예. 정치의 목적은, 저도 학교에서 정치학도 배웠고, 그리고 정치부 기자 생활도 나름대로 학교에 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종필 총리의 말을 또 공부하면서, 정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이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 분열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 나라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등 국민과 1등 이외의 국민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1등 국민만을 위한 통합을 하고 2등 이하 국민은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본성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김종필 총리의 통합하는 언어, 그리고 통합하는 정치, 이런 거를 오늘날 특히 집권층 사람들, 여야 사람들 모두가 이 김종필의 정치하는 방식과 그의 언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하고요. 저는 특히 이제 저 자신도 참 말과 글을 갖고 많이 업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정치의 언어는 그런 것 같아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되죠. 이걸 조금 먼저 어려운 말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 그럽니다. 와. 그래서 이 머리로 이 논리화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정열을, 열정을 베풀고, 이 마음으로부터의 신뢰, 공감, 이런 거 추구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이토록 한 정권을 집요하게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못해요, 이 정권.
논리도 없고 가슴도 편협돼 있고 공감과 신뢰는커녕 그 자기들끼리 노는 이 나라를 온통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문재인 정권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필 총리의 그 논문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걸 마치 동화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이 현실의 문을 열고 나와서는 강력하게 그 사자처럼 투쟁하고 포효하고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 마음을 이번 설날 때 이렇게 이제 좀 쉬면서 좀 다졌으면 합니다. 예, 과유불급 대한민국 제가 오늘 또 갖고 나왔는데요. 예, 과유불급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예, 설날 때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또 추미애가 인사학살을 또 벌였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씨의 특징은 뭐 학살 아니겠어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남자도 물론 남자든 여자든 뭐 또 그렇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향해서 나아가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요새 일들을 보면 뭐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한 번도 저 70년 동안 이 땅에서 있어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요. 우선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검찰만 찾아다니면서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수사하는 검찰을 자르자. 이런 걸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럼 수사하는 검찰을 잘라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일가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권은요, 민초의 인권, 서민의 인권,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권대로 다 누리는 사람한테 인권이란 그 말을 붙이지 마세요. 참 방송하기도 표현도 참 뭐합니다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인권은 조국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정경심 씨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특권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국 일가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거명을 할 수 있나? 백원우, 네. 송철호, 와. 또 오늘 최강욱이라는 예.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석, 한병도 이런 자들이 다 범죄 혐의가 뭉실뭉실 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조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임종석, 한병도 같은 청와대 백원우 같은 청와대 특권 계급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바로 이 정권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결국 검찰 개혁이죠. 정권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권들 우리 그 진중권 씨가 참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보는데 네.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PK 친문 PK 이익의 대변자다. 청와대라는 것은 PK 친문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적 집단이다. 사적 집단이래. 이야. 가장 공공적이어야 될 청와대가 이제 사적 집단, 자기들끼리 노는 서클 그룹으로 전락했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사실 친문이다 하면은 네. 문재인 따라다니면 친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PK다 하면은 사실 PK가 굉장히 부울경이라는 게 넓지 않습니까? 네, 인구도 네. 많고. 그렇죠. 그런데 PK 친문이라고 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국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노멘클라투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노멘클라투라는 게 이제 그 공산당이 혁명으로 집권을 한 다음에 거의 1%의 그 전국의 그 프롤레타리아트 그 국민 대중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봉사 계급을 말합니다. 노멘클라투라. 그런데 자기들은 봉사한다 그래.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지들이 먹어. 홍 부장. 예. 요새 정말 내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있어요.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데 거길 내가 쭉 봤어요. 또 있어. 정말 재미나. 거기는 돼지 계급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이야. 네. 근데 이 돼지 계급들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인간의 침대. 이제
인간들 다 쫓아내버렸어. 예. 동물농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가옥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돼지들만 그 몰래 가갖고 침대에서 잠을 자. 아, 근데 그 동물나라의 헌법이 말이죠. 그 돼지들이 만든 헌법인데 1조인가 그래. 모든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돼지들만 자. 그러니까 암탉이나 무슨 거위나 여가 갖고 그걸 본 거야. 동물들 침대에서 못 자겠는데 왜 자지?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트가 있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트가 없는 침대에서 잤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죠. 이 동물농장에서 그래서 이 지배적인 돼지 일당만, 바로 이제 저는 노멘클라투라? 예.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권력의 아주 진정한 본성은요, 이렇게 두들겨 보면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 중에서 돼지만 더 평등하다는 거야. 여기서 평등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 자기의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집단들은요, 저는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문 플러스 PK, 친문 PK 집단, 또 친문 플러스 전라도, 호남, 친문이면서도 호남, 네. 그 두 번째 집단이야. 또 세 번째 집단, 친문이면서도 사회주의자, 친문이면서 사회주의. 이게 친문 플러스 PK, 친문 플러스 호남, 친문 플러스 사회주의자, 이 세 개의 친문 플러스 지역 이념의 연합체예요. 네. 이들이 바로 노멘클라투라입니다. 이들이 마치 자기들은 국민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권만 챙기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통의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짓말을 이제 신물나게도 우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4.15 총선은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도요, 진실을 얘기하는 진보는 진중권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환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기를 치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환상. 개혁이라고 하면서 개혁을 갖다가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환상. 사실은 정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그 환상. 이 모두가 뜬구름 위에서 놀면서도 이게 전체인 거, 무슨 극장 구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돈 7천, 8천 원 주고, 만 원 주고, 구경하다가 나오면은 새로운 현실을 부닥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분열시켜놓고, 검찰한테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선, 자기들 계급, 1등 계급들,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이하의 국민으로 나눠놓고, 오로지 호남과 PK와 친문과 사회주의자를 위한 1등 국민을 만들어 놓고, 그 국민을 위한 정의, 그 국민을 위한 통합을 얘기하시고,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은 2등 국민 취급하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4.15 총선에서는요, 그래서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 싸움 크게 한판 벌여야 된다. 예. 조국이냐 윤석열. 그럼요. 무슨 뜻인가요? 조국이라는 거짓 세력과 윤석열이라는 진실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4.15 현장입니다. 4.15 총선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나 자기 이익을 공익이익이라고 꾸미는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정권 세력들, 이들에게 국민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의 세력, 위선의 세력, 이 얘기는 그 조국 진영에 있다가 그 거짓에 치를 떨면서 그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진중권 씨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위선과 거짓, 이 두 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진중권 씨, 다른 거 다 떠나서 거짓과 위선과는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과 위선의 덩어리를 똘똘 뭉치고, 무슨 이유에, 추미애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요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차기 국무총리 노립니까? 벌써? 그런 얘기 딱 보면 저도 좀 알아요. 지금 임기 중기에 지금 누구죠, 현재? 국무총리? 정세균 씨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국무총리 하고 싶죠? 추미애 장관님. 좀 보입니다, 당신. 예? 그 다음에, 사익으로 가득 차서 공익으로 포장된 이 거짓과 위선이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씨인데, 국민 여러분, 우리를 개, 돼지로, 이렇게까지 나가는 좀 곤란한가요? 예. 이 동물농장에서 자기들만 더 평등하려고 살고자 하고, 일반 동물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정권을 심판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은 바로 거짓을 심판하고, 위선을 심판하는, 그 대명사인 조국을 심판하고
그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윤석열, 거짓과 이선을 잡으려고 하는 윤석열의 법치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유의 가치, 우리가 사유재산의 나라 아닙니까? 사유재산, 진실, 법치, 이 고귀한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선거가 바로 4.15 총선이고, 저는 그래서 4.15 총선에 거의 한 80% 가까이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 심판을 엄하게 해주셔야 된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쟁점, 북한이냐 미국이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사실 나라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자면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죠. 예. 원래 미국과 북한 문제는요, 이게 다 같이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가치였어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을 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했을 정도인 노무현 정권 때. 아, 예. 요즘 그런 말들이 돌고 있죠. 노무현 정부는요, 미국의 노무현 정권만 해도 친북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권은 친북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우리의 힘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게 분명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한번 뜯어보면요, 봐요. 제주에 강정 군사기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진했죠. 예. 미국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 파병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미 FTA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했습니다. 예. 자, 한미 FTA. 그리고 이라크 미군의 한국군 파병. 그리고 중국이 무주공산으로 이 동진아해 이 제주 해역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 우리 군사기지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다 힘을 가지고 힘에 기반한 평화와 대화,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나라였습니다.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미국이냐 북한이냐는 융합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결이라는 것은 매우 어떤 틀 속에서 과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그 틀 속에서 헌법적 가치 위에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요, 이거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을 예. 결국 우리 달러를 북한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얘기할까요? 제 입에서 참 철없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온 세상이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늘어나는 핵무기 앞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다들 더 감시를 더 하자고 하는 이 바닥에 뭐 금강산 개별 관광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무슨 또 대통령 말씀은 신성 불가침인가? 거기 뭐 당 정청이 다 나서갖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저 당 정청 무릎 꿇고 조아리는 것도 더 해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이렇게 사냥개처럼 그렇게 앞장서고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아,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 민주당, 당정청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말이야. 해리 해리스 대사를 주권 침해라 그럽니다. 주권 침해. 여보세요. 주권 침해는 어떤 거가 할 때 주권 침해냐 하면요. 금강산 관광 똑같은 주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저 금강산 만들어 놓은 너절한이래. 남측의 너절한 금강산 시설물 다 철거하라고 해버렸어요. 우리 돈 들여갖고 현대가 그렇게 사람들 고생하면서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부었던 그걸 너절하다면서 그걸 다 가져가래, 지금. 김정은이가 그 말 한 거 아세요? 그리고 김계관인가? 외무성 외무성 지금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김계관이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남측은 주제 없이 나서지 마라. 예, 참. 금강산 관광, 그리고 북미 협상엔 주제 없이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김정은이도 그러고, 김계관이도 그러고, 우리 보는 너절하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칭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국익모독이고, 그게 국익 침해 아닙니까? 그게 주권 모독 아닙니까? 국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속국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역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북한 부역 정권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러는 거죠? 약점? 약점 잡힌 것 같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요. 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우리에게 행하는 주권 모독은 침묵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행한 응당한 그 동맹으로서의 요청은 주권 침해라고 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당한 협상 요구는 주권 침해라고 하고, 그리고 진짜 주권 모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들, 그게 바로
이 정권의 담당자들입니다.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자, 그 미국이 해리 해리슨 대사가 금강산에 우리 개인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동맹의 입장에서 서로 협상을 하자. 예. 미국 실무자와 한국 실무자가 그 워킹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예. 워킹 그룹에서 서로 논의를 하자는 게 그게 무슨 주권 침해인가요? 만일에 금강산 관광하면서 달러가 들어갔고 그것이 미사일 ICBM으로 이게 개발을 더 진전시키고 그것이 미국으로 날아가면 미국은 응당 우리 국민을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게 동맹이지 뭐야. 오히려 경고라기보다는 조언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잘못하면 옛날 방코델타처럼 똑같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제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재무부의 그 팔리시거든요. 네. 미국 재무부는 자기의 원칙하에서 그 범죄적인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돈이 넘어가는 모든 그 거래들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기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의 무슨 국민 KB금융이나 우리은행에서 그 북한에 가는 그 개인에게 여행 자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해 준다? 네. 우리 그 KB금융이나 무슨 우리은행 이런데 그러면은 그 은행과의 거래를 끊어버려요. 미 재무부가. 그럼 우리나라 그날로 폭삭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어요? 대통령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온갖 금융이 다 중지되고 개인 금강산 관광한다면서 이거 나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참. 그 돈의 흐름이 금융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돈 얘기 좀 넘어갈까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얘기 좀 한 번 더 해보면 미국을 제가 무작정 지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강한 관계를 맺어야 북한을 관리하고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미국과 지금처럼 등을 돌리게 되면은요,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고 북한도 우리를 비하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과 척을 지고 무작정 북한과 중국과 달려가게 되면 이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버림을 받고 김정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버림받고 길을 잃게 되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그 폴리시를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북한이냐 미국이냐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을 잡아야 북한도 올라올 수 있는데 북한을 선택하는 순간 미국은 등을 돌리고 북한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북한에 부역을 해야 될 불종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자, 이것이고요. 네. 자, 내 돈이냐 네 돈이냐는 정말 할 말 많아요. 예. 네. 내 돈, 내 주머니에 얼마인가 지금. 여기 한 수삼만 원 있다고 있습니다, 현금이. 이 정부가 무슨 일자리 뭐 자금, 일자리 예산, 또 무슨 그 복지 예산, 보편 예산, 이거 손하면서 이 정부가 공짜로 국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이 지갑에 있는 내 돈에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쓰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 돈 쓰려면 우리한테 허락받고 써야 돼요. 지금까지는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네. 또 국회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 국회 하면서 1+4라는 그 해괴한 집단이 등장했죠. 그렇죠. 예. 국회 예산결산 특위라는 법적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법적 심사를 할 때 당연히 제1당과 제2당, 그러니까 집권당과 제1야당이 협의해서 하게 되는 그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가진 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1+4라는 여당과, 그러니까 제1여당과 제2여당과 제3여당과 제4여당과 제5여당. 야당이 아니라 그냥 여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럼! 거기다 이해찬 밑에 누가 붙어 있어요? 손학규 붙어 있죠? 그렇죠. 심상정 붙어 있죠? 예. 또 누구 붙어 있어요? 박지원, 유성혁이. 정동영. 정동영이? 그 정의당이 아니라 비정의당이라고 제가 그랬죠. 대한신당이 아니라 대한 없는 신당이고 말이죠. 뭐 바른미래당? 바르지 않은 미래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제1, 제2, 제3, 제4, 제5여당 어느 국민도 우리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512조라는 예산을 싹 자기들 입맛에 딱 맞춰갖고 누가 이익 받는가? 야. 호남 혼자 다 이익 봤어요. 제가 좀 지역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예산 폭탄 떨어뜨려. 사회주의 복지 환상 집어넣어줘. 그리고 그걸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국인의 반을 대표하는 제1야당을 싹 빼버렸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어찌하여 국회법상 반드시 우리 돈 아니에요. 돈. 512조를
쓰면 거기에 맞춰서 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해야 될 걸 싹 없앴느냐. 저는 이거를 묻는 거고, 이와 같이 내 돈을 일종의 강탈해요, 세금이라는 거는. 내 돈을 징발해서 자기 돈처럼 쓰는 이 정부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내 돈 당신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세금 뺏기는 입장에선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홍 부장님, 내가 하나만. 예. 이게 말이야. 한국에서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25%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세금, 그렇죠. 소득률, 그러니까 소득세는 25%를 내는 예. 건데, 대한민국이 제가 얼추 한 3천만 명이 유권자예요. 예, 예. 20살 이상의 사람이 한 3천만 명. 그렇죠. 대충 돈 버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3천만 명 중에 1,800만 명이 세금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연말 정산했지 않습니까? 예, 예. 1,840만 명인가가 연말 정산을 했어요. 예. 그 세금을 낸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1,200만 명은 세금을 안 내요. 예. 자, 그리고 이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돈 꽂아주는 현금 지원받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2018년이 510만 명이었대요. 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019년으로 넘어오면 단 1년 만에 얼마로 늘어나는가? 920만 명이랍니다. 와. 여러분. 1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단 1년 만에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와 시행령을 바꿔서 이 독재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정부의 우리 돈이야, 결국. 우리 돈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510만 명이었던 사람들을 410만 명을 더 얹혀가지고요. 와. 920만 명이 올해부터 돈을 공짜로 받습니다. 물론 그 지원금 뭐 나도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00만 명이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번 그 세금 버는 사람들을 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1,200만 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일 것입니다. 920만 명한테 현금을 확 꽂아주고 있는데 현금을 꽂아 받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고 있고 지금처럼 410만 명에서 920만 명으로 세금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1,800만 명 수준이에요. 그대로 1%밖에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니 일하는 사람들은 안 늘어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사람들은 510만 명에서 1년 만에 4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나라가 되고 내년은 또 얼마나 더 늘어나겠는가? 이 결과는 뭐냐? 사상 최초로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부채가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어휴. 700조 원이에요. 700조 원. 문재인 대통령님, 홍남기 재정총리입니까? 장관입니까? 이해찬 대표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공짜로 돈 막 쓰지 마세요. 정권 유지하는 거 좋은데 정권 유지하려다가 나라 거덜냅니다. 이거 거덜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후대 세대들이 폭탄 돌리기 하다가 폭탄 맞듯이 이 정권에서는 자꾸 돈을 쓰기만 해. 돈을 만들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폭탄이 터지는 시점이 바로 당신의 딸, 아들, 손자들 세대 2040년이면 터질 겁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면 다냐고요. 정권이면 다냐고요. 5년밖에 안 되는 전세집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분노합시다. 내 돈 가지고 지 돈처럼 쓰는 이 얼토당토않는 공짜라고 뿌리는 이 공짜가 아니라 이 피 같은 내 사유재산, 나의 돈 갖고 자기 돈 행세한 이 정권에 대해서 매서운 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바로 저의 오늘의 세 번째 쟁점. 4.15 총선의 세 번째 쟁점입니다. 예. 설 앞두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말씀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세 가지 쟁점입니다. 첫째,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윤석열을 선택합시다. 둘째, 미국이냐 북한이냐. 미국을 선택합시다. 미국을 선택해야 북한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윤석열 얘기했는데 윤석열을 선택해야 조국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내 돈을 중시합시다. 내 돈 가지고 지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이 처음 보는 정권에 대해서 그 무서움을 보여주십시다. 세금 내는 사람의 무서움, 내 돈, 내 노동력을 행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다. 이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정권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것이 저의 호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 선택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친노 친문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문재인의 핵심 세력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버려야 합니다.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미동맹 굳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때 옳은 곳에 그리고 바르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돼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과유불급 대한민국. 설 연휴 동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식들, 조카들, 손주들 문재인이 좋아요 할 때 왜 문재인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에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신의 한 수 영상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 바라고요. 또 이번 특집 프로들 많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